그 김부겸 국무총리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에 대해서는 네. 그럼 사실상 저희가 어떻게 지침에 관련해서 꼼수를 부리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들에게 책임을 묻기는 힘들 수가 있는가?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혹시 아이고,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도태우 변호사입니다. 네. 이 대백 앞에서 인사드리게 되어 너무 반갑습니다. 네, 혹시 방역 패스에 대해서 네네. 지금 저 변호사분을 알고 있는데 네네. 지금 서울에서도 방역 패스 이제 네. 효력 정지. 네네. 근데 그 서울시에서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네네. 다른 지방은 혹시 네네. 적어도 대구만이라도 어떤 네. 상황인지 혹시 네네. 그러니까 이 서울시만 국민이냐 이렇게 막 그 원망이 쏟아지고 있는 것으로 네.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왜 이런 결정이 나왔냐에 네. 대해서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네. 이게 약간 법 전문적인 문제가 끼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그 대표적으로 서울시장이 뭘 받아들여서 그러냐 이런 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네. 그런 건 관계가 없고 어떠냐면은 그 저희 소송이 나기 전에 우리 소송이 나기 전에 학습 시설에 대해서 먼저 한번 판결이 났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도서관이 아니고 독서실, 스터디 카페 이런 데 대해서 네. 이제 효력 정지가 되었는데 그때는 전국 단위로 한꺼번에 해결해 주었어요. 네. 다른 재판부입니다. 네. 다른 재판부가 그렇게 전국 단위로 해결을 해 주려면은 이 판결을 내리는 대상이 보건복지부의 지침 같은 것을 대상으로 봐야 됩니다. 네. 그럼 보건복지부는 전국적으로 영향을 미치니까 네. 그거를 효력 정지시켜 버리면은 각 지자체별로 문제가 되지 않고 전국 단위 효력이 금방 발생해 버립니다. 네. 판결 효력이. 그런데 이번 경우에 그 전부터 정부가 자꾸 보건복지부 지침은 소위 행정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 네. 이제 법 전문적인 용어로 처분이라는 용어를 쓰는데요. 네.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려면은 처분이라는 종류가 돼야 됩니다. 네. 대표적으로 그냥 계획에 대해서는 행정소송 대상이 안 돼요. 네. 구체적으로 처분이라는 형식을 갖춰야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지침이라는 것은 사이쯤, 그 중간쯤 됩니다. 네. 그냥 계획도 아니고 네. 이 처분이라고 하는 것의 형식상은 외피는 자기가 잘 안 쓰려고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정부가. 이제 그렇게 해놓고 지자체별로 그 내용하고 똑같은 고시를 하게 만듭니다. 네. 그 고시는 처분인 건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피고도 다투지도 않고 재판부도 그건 너무 명백하다고 보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혹시나 보건복지부의 그런 전국 지침을 처분이 아니라고 할까봐 그래서 서울시를 3번은 피고의 3번으로 질병관리청 다음으로 넣어놓았던 것입니다. 네. 그런 덕분에 이번에 이제 앞에 거 두 개를 날려도 서울시에 대해서는 판결이 날 수 있었던 겁니다. 네. 그러니까 보건복지부가 행정소송을 하기 어렵게 꼼수를 부렸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각 지자체별로 다 다퉈야 되는 거죠. 행정소송을 하려면은. 그럼 대구는 대구대로, 경북은 경북대로 네. 막 이렇게 하도록 유도한 거죠. 그래서 법원이 내용이 똑같으니까 네. 보건복지부의 지침을 처분이라고 인정해서 학습시설처럼 해주면 편리한데 네. 요번에 이제 그렇게 안 한 거예요. 아. 그러니까 서울시라는 지자체의 고시를 대상으로 하니까 이제 서울시만 효력 정지가 되는 다른 우리 국민들이 분노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 거죠. 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 사람들이 일종의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할 당시에도 헌법적 가치 일부 무시했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국민들을 선동을 했었는데 사실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방역 패스야말로 국민들의 신체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헌법적 가치를 가장 위배하고 있는 정책으로 보고 있고 또 사실 국민들 대다수가 백신을 맞았긴 하지만 백신에 대해서 동의해서 맞았다고는 볼 수가 없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국민 여론을 무시하면서 강제적으로 백신 접종을 하는 그 김부겸 국무총리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에 대해서는 네. 그럼 사실상 저희가 어떻게 지침에 관련해서 꼼수를 부리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들에게 책임을 묻기는 힘들 수가 있는가 혹은 묻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써야 되는가에 네.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적을 너무 잘하셨는데 우리 지금 문명의 핵심이 개인과 자유라고 네. 그리고 한반도를 가르고 있는 근본적인 분할선이 바로 개인과 자유를 존중하느냐 네. 존중하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네. 문정권 들어서 바로 이 핵심 그 가치인 개인과 자유를 함부로 경시하는 그런 태도로 일관해 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방역 패스에서 드러나고 있는
개인의 기본권 경시가 바로 단적으로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리 이 공익적인 목적이 크더라도 네. 사실 그 공익적인 목적을 해결하는 합리적인 방안, 최선의 방안을 선택했냐는 의문이 큽니다. 네. 지금. 그런데 합리적인 방안을 선택해 갈 때에도 개인과 자유를 굉장히 존중하면서 해야 되는 것이 네. 우리 자유민주 국가의 헌법 질서 원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근데 이 사람들은 예를 들어 발열 체크도 엄격히 하지 않고 그건 이제 침해가 적습니다. 네. 그런데 몸에다가 막 물질을 넣는 네. 이 백신에 대한 사실상 강제, 생활을 불편하고 필수적인 데를 못 들어가게 하면서 네. 안 맞으면 안 되도록 하게 하는 그런 정책을 함부로 생각했다는 거죠. 네. 그걸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고 밀어붙였다는 거죠. 네. 이런 점에서 우리 그 동안에 소위 진보 보수, 소위 좌우를 떠나서 네. 헌법 가치의 근본에 되는 개인과 자유를 경시하는 쪽과 네. 개인과 자유를 존중하는 쪽 사이에 네. 분할선이 명백하게 나타났다고 생각됩니다. 네. 그래서 이번 소송이 가지는, 이번 투쟁이 가지는 의미가 아주 크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우리가 70여 년간 개인과 자유의 문제에서 이처럼 근본적인 정권과의 대립선이 명백하게 나타난 적이 흔치 않습니다. 네. 네, 이번에 전 국민의 생활상의 문제로 네. 청소년들도 관심이 자기 문제로 아주 높지 않습니까? 네. 당연히 높아야 되고, 그래서 이 정부가 아주 방역 폭거로 일컬어지는 이런 사태를 네. 마구 밀어붙이는 걸 계속한다면 우리는 이러한 행정소송만이 아니라 너무나 무시하는 행정부의 핵심 추진자들에 대해서는 네. 국민적인 어떤 분노를 표출하는 고소 고발까지도 갈 수 있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그러면 지금 또 한창 대선 전국인데 사실 지금 많은 국민들은 무증상 감염자, 그러니까 증상이 없는 감염자라는 형용 모순에 대해서 많이 비판을 하고 있고, 얼마 전에 윤석열 후보도 이런 잘못된 방역 패스를 철폐하겠다, 중단하겠다고 말을 했지만 또 일부 뭐 질병 관련해서 전문가들, 뭐 이재갑 교수님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분들은 아니다, 이거는 과학적인 것이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고 하더라도 방역 패스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대립이 첨예하게 일어나고 있고, 또 많은 국민들은 혼란스러워하는데 정권 교체가 된다면 진정으로 방역 패스를 국민들이 기대해도 될지에 대해서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비과학적 방역 패스 철폐를 페북에 올렸고, 네. 그리고 국민의힘 여러 의원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전체는 아니라 할지라도 네. 다수 의원이 그래도 문제의식을 가지고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대구의 홍석준 의원도 네. 나서고 있고요. 최춘식 의원, 네. 경기도에 그분도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 분들이 더 나타나야 되고 더 강력하게 사실 추진하고 밀어붙여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데 지금 현재의 문정권이 보이고 있는 것을 과학적이다, 합리적이라고 포장하는 것은 점점 한계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로 봐서는 다행스럽게도 세계의 WHO라든지 네. 네이처 이런 권위 있는 그나마라도 우리가 네. 그 기존에 그 권위로 밀어붙였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그런 곳에서조차도 오미크론 변이라든지 또 3차 부스터 샷의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한 회의를 네. 갖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공식적으로 발표되고 있습니다. 또 미국 대법원도 네. 이런 백신 의무화에 대해서 명백히 이것은 헌법적인 가치를 파괴하는 것이다 라는 네. 쪽으로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네. 이런 모든 정황들이 우리의 입장을 비과학적이라고 보는 것이 얼마나 사실은 매도하는 것인지, 네. 그리고 상식적인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정부의 친여적인 편에 선 옹호 논리를 네. 심각하게 회의하고 있습니다. 널리 알려져 있지만 이번 재판부도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담당자에게 집요하게 물었는데 네. 대표적인 것이 접종을 완료했지만 고열이 나는 사람하고 네. 한 번도 맞지 않았지만 정상 체온인 사람하고 누구를 들여보내야 되겠냐고, 시설에 둘 중에 하나를 들여보낸다면 누가 더 위험하냐고 물으니까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아, 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그게 과학적이다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접종 완료자가 고열인 사람은 들어가도 되고 아무 정상인 사람인 외관을 보이고 있는데 미접종자라고 해서 모든 것을 통제하고 네. 이걸 과학의 이름으로 한다는 것은 과학에 대한 언어 도단이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끝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지금 5년간 제가 봤을 때는 탄핵 사태 이래로 우리나라의 법치와 자유민주주의 헌법 가치가
흔들리는 일들이 계속 심화되어 왔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마지막에는 모든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방역 폭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재명 표민주당으로 대표되는 유사 전체주의에 가까운 발언을 예사로 하는, 그리고 그런 발언이 문제되면 또 말을 뒤집고 하는 그런 세력이 다시 정권을 연장한다는 것은 정말 악몽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벼랑 끝에 선 상황에서 우리의 개인의 자유가 근본적으로 문제되는 방역 패스, 이런 방역 폭거 정책에 대해서 단호하게 저항할 필요가 있고, 이런 저항을 불씨로 해서 정말 개인과 자유가 존중받는 우리 헌법 가치가 활짝 꽃피어나는 그런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겠고, 이번에 정말 의미가 컸던 것은 이런 우리나라 대한민국 근대화 헌법 가치의 선봉에 섰던 대구가 이번 사실 방역 패스 소송에서도 조두영 교수님과 원고들, 윤용진 변호사님, 저 등 저도 끼었습니다만 대구가 전체적으로 너무나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대구가 우리 근대화 그리고 우리 헌법 가치를 지키는데 다시 한번 좋은 역할로 나서고 있었다는 데 대해서 우리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이런 부분을 더욱 잘 발전시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동성로에서 참 뜻깊게 우리 인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이제 국민들을 위해서 싸워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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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